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완필 대표입니다. 자, 요즘에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이 봄을 맞이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미리 좀 봄이 오는 느낌인데 날씨는 아직 춥지만 우리가 또 따뜻한 봄꽃 랠리를 한번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좀 미국장은 좀 하루 휴장이었죠. 프레지던트 데이로 이제 휴장이었는데 자,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미리 또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준비한 내용들 이제 바로 다뤄볼 텐데요. 자, 역시 이제 미국 증시 자체는 아직은 조금 뭐 울퉁불퉁한 구간이긴 합니다. 관세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가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은 요즘 증시는 이제 미국 증시보다는 중국 증시가 딥시크의 훈풍을 타고서 굉장히 빠르게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생의 이제 테크 지수라든가 또 이 중국의 이제 M7, 중국에도 M7이 있다고 들어보셨죠? 요즘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자신들의 어떤 테크의 붐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엊그저께 보니까 마윈을 비롯한 많은 이 지금 M7 이 중국의 테크주들의 이제 CEO들을 전부 다 초빙을 해서 또 이번에 양원핑 딥시크의 이제 CEO도 초빙을 해서 우리가 오픈 AI를 누르고 또 미국의 빅테크의 그 막강한 캐펙스를 누르고 따라잡았다라는 어떤 이런 것들을 좀 과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삿바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라는 IT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어떤 흐름으로 이 지금 중국과 미국의 흐름을 잘 수용해서 또 이것들이 우리의 또 수급과 투자 심리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어떤 각도로 우리가 이 장을 잘 따라가서 우리가 3월 증시까지 쭉 여러분들이 정말 고속도로를 잘 질주할 수 있을지 이 루트들을 한번 제가 점검하면서 관심 종목까지 제시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보면 이제 그 생성형 AI 모델 딥시크의 등장에 따라서 중국 본토로 자금이 무려 1조 3천억 달러, 1,876억이나 시가총액이 증가했다고 하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유럽에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가 상당히 강세 훈풍을 받았어요. 또 유럽의 이제 그 명품주들도 올랐고요. 반면에 인도가 중국에서 빠져나왔던 돈들이 들어갔다가 이번에 또 많이 인도 쪽으로 들어갔었던 돈들이 다시 빠져나오면서 아무래도 인도는 지난번에 이제 미국 대선에서 이제 그 대선 후보 민주당 후보가 이제 인도계였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기대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이 딥시크 효과로 해서 이 실적 둔화와 밸류 등의 부담으로 인도 증시에서 돈이 빠져나서 이제 중국으로 흘러가는 부분들 이제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 중국이 워낙 떠오르고 있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나델라 이제 CEO도 중국 견제 차원에서 한국을 한번 방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 중국의 효과가 중소 AI도 해낼 수 있다. 꼭 비싼 어떤 GPU를 쓰지 않아도 해낼 수 있다라는 이런 관점과 또 미국만 바라보던 거에서 이제 중국 쪽으로 밸류 체인이 형성되어 있는 우리나라 IT의 이제 소부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 흐름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우리나라한테도 자극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여당과 또 정부가 AI 또 로봇 뭐 뒤늦게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계속 좋은 정책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치 불안을 이겨내고 빠르게 지금 우리가 기업과 또 정부가 이렇게 잘 팀워크로 결속하고 이번에 이제 최태원 회장도 미국을 방문하는 방문 사절단의 대표로 간다 그러죠. 자, 역시 이제 이런 부분들과 함께 이 또 하나 이제 좋은 점은 미국의 물가가 조금 안정세를 띌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뭐 무슨 소리냐? CPI하고 PPI가 다 예상보다 높게 나왔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 지금 보면은 이제 물가는 좀 예상보다 좀 헤드라인 물가 높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나 역시 이번에 나온 물가에서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 이 미국의 생산자 물가의 헤드라인 물가는 예상보다는 높았지만은 연준에서 선호하는 PC 근원 물가에 포함되는 의료 진료비라든가 또 이 항공료, 그다음에 중개 서비스 물가가 하락했습니다. 헤드라인은 올라갔지만 연준에서
포인트로 보고 있는 PC 근원 물가는 좋았다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이번 주말에 PC 근원 물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5% 6%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4.4%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물가가 자극을 자꾸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를 보편적 관세에서 상호 관세로, 또 상호 관세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4월 1일까지는 유예하는 쪽으로 해서 지켜보면서 이제 서로 협력, 협동 이런 게 아니라 타협으로 이제 하여튼 어떤 풀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대 인플레가 미리 올라오면서 좀 부담을 느꼈었지만은 이번에 근원 물가에 해당되는 품목들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의 소매 판매도 예상보다 좀 상당히 밑으로 많이 내려왔죠. 이 부분은 이제 LA에서 난 거대한 이제 산불의 효과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낙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오면서 미국의 금리 부담은 조금 완화되는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중국의 훈풍과 함께 또 하나 우리나라가 이제 예탁금 또 거래대금, 특히 거래대금이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합쳐서 20조가 넘어서는 훈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탁금은 많이 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그렇다고 외국인이 많이 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해외 쪽에 투자를 많이 했던 연기금이 이제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일부 또 국내로 들여온 부분도 있겠죠. 31일 거래일 동안 연속 순매수를 기록을 했고요. 작년 9월 이후에 뭐 거의 한 8조 원 가까이 산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외국인도 어쨌든 단기적이지만은 3거래일 연속 그 선물을 순매수하고 있다는 거 상당히 고무적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마음에 좀 훈기를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장을 보신다면 하루하루 단타에 급급하거나 또 빠르게 새몰이하는 이런 세력적인 매매에 우리가 너무 뒤따라가거나 또 뒷북치고 그러지 않고 당황하지 마시고 조금은 중기적인 관점에서 가셔도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보면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미국이라든가 유럽과 같은 쪽에 이제 PMI 지수인데요. 미국의 이제 제조 PMI 지수가 드디어 2022년 10월 이후에 처음으로 50레벨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 경기에 아주 민감한 이런 제조업 지수다 보니까 보시면 이제 좀 길게 봤을 때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이렇게 사이클이 막 50을 통과한 것은 우리나라의 수출주한테는 상당히 훈풍이에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등을 이제 필두로 하는 반도체, 특히 레거시 반도체는 이제 사이클을 타잖아요. 물론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사이클은 조선업종의 사이클입니다. 자, 슈퍼 사이클 5년째 가고 있는데 이 반도체도 이번에 이제 중국의 춘절 연휴가 그 이구환신 효과까지 겸해지면서 그 이제 스마트폰 판매가 무려 188%나 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컴퓨터 판매도 130%대의 증가를 보이면서 이 지금 재고를 많이 쌓아놨던 이런 이제 가전사나 스마트폰 업체들의 반도체 재고가 상당히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것이 레거시의 훈풍을 일으켜서 낸드 플래시의 가격도 10% 이상 상향 조정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역시 우리나라의 반도체 또 이런 훈풍과 ISM 제조지수의 이 또 중국의 훈풍까지 겹쳐서 점차 삼성전자도 올라오고 최근에 제가 이제 그동안에 쭉 말씀드렸던 대로 ASIC 맞춤형 반도체라든가 또 레거시 반도체 이런 쪽에 반도체 장비사 주가도 나름 올라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일정을 잠깐 보시면 이번 주에는 뭐 크게 일정은 많지 않아요. 오늘 이제 뭐 프레지던트 데이 이제 하루 휴장이었고요. 이번 주간에 이제 중간에 뭐 연준에 이제 의사록 공개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 주 보시면 엔비디아 실적이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이따 잠깐 짚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 미국의 이제 뭐 연준 회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준 3월에는 이제 젠슨왕의 GTC 기조연설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길게 보면 이렇고요. 자, 한 번씩 보겠습니다. 어제 나타난 이제 주요한 이슈 중에 체코의 이제 그 산업통상부 장관이 방한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컨퍼런스를 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던 원전 정책이
또 이렇게 정치적인 풍파 때문에 조금 우려를 낳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그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의 특허 문제도 한수원에서 어느 정도 해결을 점을 찾고, 또 이번에 이제 체코에서 이렇게 장관이 방문을 하면서 또 앞으로 이제 그 원전에 대한 본계약 체결에 대한 의지를 더욱더 확고히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무려 지금 28,000원대까지 수직으로 올랐어요. 최근에 17,800원까지 내려갔던 주가인데, 자 17,800원까지 내려갔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좀 뭔가 불확실성에 대한 정치적 불확실성, 또 이것이 계속 잘 진행이 될 건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잠깐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갖고 있는 이제 원전의 어떤 수급, 특히 미국의 이제 뉴스케일 파워라든가 또 이런 이제 많은 미국의 SMR, 이 중소형 원전과 관련된 쪽에 빅테크들의 관심이 이 전력이 참 아주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적인 이제 전력 수급 차원에서 이 원전, 이 뉴스케일 파워와 또 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이제 SMR을 직접 제조해서 공급하는 SMR의 파운드리 기업에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이제 또 보면 어제 또 이제 쭉 나왔던 이슈가 대만 반도체가 앞으로 인텔을 인수할 거다. 파운드리의 경쟁력을 잃고 있고 미국 내 공장을 갖고 있는 이 진짜 유일한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인텔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CEO도 물러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벤스 부통령도 그렇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이 칩스법, 바이든 행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대만 반도체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인텔, 마이크론까지 이제 막대한 이런 이제 지급을 하기로 한 보조금, 이 보조금을 일단은 지급을 유예하면서 조건 협상에 이제 좀 활용하는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금을 일부가 이제 지급되는 게 좀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이걸 활용해서 대만 반도체라든가 삼성전자를 압박하는 압박 전술 이게 저기 있고요. 특히 이제 그냥 주지 않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제 중국 공장을 문제 삼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그 자체가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 하워드 미국의 상무장관은 칩스법 보조금은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미 시사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제 최근에 정치적인 어떤 불안정 기류 속에서도 이제 이 딥시크가 워낙 크게 치고 올라오면서 K-on 디바이스 또 AI 반도체 쪽의 투자를 이제 정책적으로 위반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발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CXL 메모리 양산과 관련된 뉴스, 또 소캠과 관련된 엔비디아와 관련된 뉴스가 쭉 흘러나오면서 이 반도체 관련 부분이 상당히 훈기와 이슈를 좀 집중시키는 쪽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 동안에는 이제 조선과 방산 또 엔터주가 좋았는데, 조선과 방산과 엔터주의 특징은 뭐예요? 미국의 관세의 어떤 불안정한 어떤 외풍 이런 걸로부터 자유롭고 또 해외에서 달러를 막대하게 걷어들일 수 있는 해외 매출 비중이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반도체나 이런 쪽이 그동안에 어려웠던 쪽이 조금 올라오다 보니까 이 관세 압박이 조금 상호 관세로 물러나고 또 관세 압박이 한 달 정도 유예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주가 약간 쉬어가는데, 뭐 쉬어가는 거죠. 쉬어가는 거고, 그 사이에 이제 반도체가 올라온다. 이 부분을 계속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이 CXL의 이제 양산 준비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앞으로 이 CXL에 적용되는 CPU의 이제 출시로 인해서 상용화 시기가 몹시 빨라질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하이닉스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역시 이제 그 다음 한번 보시면은 이 CXL 관련주가 최근에 이제 상당히 호조입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의 이제 성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컴퓨터 메모리 기술이 무조건 잘 이제 상향이 돼야 되고 개발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개방형 이제 CXL 시스템 확장성과 범용성을 갖춘 이런 쪽과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이제 NV 링크 이쪽 영역까지 해서 이제 이렇게 상당히 좀 확장의 어떤 이제 이슈들을 참 장악을 하고 있는 게 CXL인데요. CXL 관련주로는 이제 TLB, 그다음에 코리아 서키트, 네오셈, 오킨스 전자, 파두까지 최근에 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또 관련해서는 이제 어제 또 나온 뉴스 중에 반도체는 조금 이따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반도체가 좀 밑에 쪽에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자, 엔비디아 소캠 이야기가 또 어제 이제 상당히 뜨거웠죠.
엔비디아가 이제 사실은 GPU로 범용 그 이제 GPU로 시장을 압도하고 빅테크와의 어떤 접점을 통해서 캐펙스 투자의 가장 큰 수혜주로 강한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이 지금 대만 반도체가 매출액이 작년 12월에 무려 59%, 그다음에 이번에도 한 37% 이렇게 이제 매출액 성장이 나타나고 있어요. 대만 반도체 매출 성장은 엔비디아한테는 상당히 앞으로 2월 26일에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굉장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대만 반도체의 최대 매출처는 애플인데 애플은 이번에 아이폰 매출 자체가 4% 다운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만 반도체가 매출이 뭐 59%, 37% 올라간다는 건 다름 아닌 엔비디아가 그만큼 강하다는 뜻입니다. 엔비디아가 두 번째 고객인데 매출의 1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대만 반도체 이런 어떤 매출의 증가세, 그 다음에 이제 미세 공정, 3나노와 5나노까지 아우르는 코어스 공정의 설비 투자도 계속 증액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대만 반도체가 이 엔비디아라든가 빅테크의 어떤 AI 관련한 수요가 막강할 거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 자, 이에 이어서 엔비디아는 이런 GPU에 만족하지 않고 지난번 이제 가전 박람회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죠. 뭐 로봇과 관련된 플랫폼, 그리고 또 이제 가정용 컴퓨터, 개인용 AI 슈퍼컴을 이번에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이제 슈퍼컴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함께 소캠에 이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 저전력에 이제 장점이 있는 LPDDR5X의 DRAM에다가 얹어 가지고 전력 효율성이 뛰어난 구도로 일단은 이제 만들어 가는 건데, 이거는 지금 기존 PC에 있는 이제 소디엠과, 그러니까 소디엠은 이제 DRAM 모듈이 기존에 쓰던 어떤 모듈인데, 이거는 이제 DDR4나 5의 DRAM을 쓰지만은 소캠은 기판의 전력이 이제 효율성이 뛰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테스팅을 거쳐서 AI 컴퓨팅의 최대 난제인 병목 현상을 줄이고, 그다음에 탈부착이 자유로워서 이 업그레이드 할 때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계속 자신의 이런 슈퍼컴에다가 새로운 모듈을 새로 끼울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크기도 작아서 대면적 이런 쪽에 이제 많은 어떤 전자기기를 용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이제 지금 엔비디아 향으로 기판의 어떤 공급에 이 지금 이제 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심텍, TLB 등의 이제 그 흐름이 상당히 좋았고요. 단기에 이틀 연속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음봉이 한두 개 낄 수가 있어요. 이제 이때 한번 다시 한번 접근해 보는 건 괜찮을 텐데, 이 기판주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변동성은 있는 섹터예요. 그리고 이제 3A 로직 이쪽은 이제 작년에 12월 상장했고, 해성 DS라든가 또 유리기판 쪽으로는 이제 필옵틱스, 그다음에 대덕전자 이런 쪽도 이제 지금 관련주로 우리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소디엠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방산 이슈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럽의 이제 방산주가 이 간밤에 강했어요. 특히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이 나토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이런 지금 대응 차원에서, 특히 또 우크라이나 종전과 관련해서 러시아와 바로 이제 미국의 국무장관 루비오가 사우디에서 이제 회담을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이제 패싱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패싱도 중요하지만은 나토의 방어 자체를 방위비 예산 5%를 해라 이렇게 압박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방위비 조달을 위해서 유럽 공동체 국가들의 공동 EU 국채 발행을 검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도 일단은 이제 미국이 지금 앞으로 중동에 아쉬울 게 많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원유가 거기에서 많이 이제 의존을 했기 때문에 중동을 소중히 여겼던 건데, 미국도 이제 셰일 오일이 대량으로 양산되면서 원유의 1수출 국가가 되다 보니까 중동 별로 아쉬워하지 않거든요. 중동을 지켜주던 그러한 어떤 방어적인 노선은 많이 뒤로 퇴각됐다. 그래서 중동도 스스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지원하는 아이언돔이라든가 이스라엘 방어 체계도 있지만은, 어제 이제 우리나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또 이제 LIG 넥스원 또 하나 시스템 이런 쪽에서 중동의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이제 방산과 관련된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보면은 현대로템이 이제 가장 우리나라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 중 하나인 램제트 엔진, 초음속 미사일 시대를 열어가는 이런 엔진을 이제 개발을 해서 무려 19조 원 시장에 이제 접근하는. 현대 로템도 앞으로 계속 우상향의 어떤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폴란드 향으로 두 번째 계약에 이제 결실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또 맞춰서 어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이제 IDEX 202에 참가를 해서 앞으로 이제 한국형 다층 통합 방공 솔루션, 이게 바로 이제 그 한국형 L3이라고 하죠. L3 이 한국형 아이언돔 체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그 좀 훈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 보셨죠? 불기둥을 솟구치면서 하나그룹이 요즘에 뭐 독수리 오형제입니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하나 오션, 또 뭐 하나 엔진, 또 뭐 이제 하나 뭐 비전까지, 아주 뭐 하나 그룹에 뭐 하나자 들어가는 건 다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나 그룹이 로봇 관련해서 이제 이번에 또 투자한 회사가 버전트인가요? 하여튼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시총이 크지는 않던데 한화의 어떤 맹위가 지금 이 각 산업의 침투를 곳곳에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 세계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오는 각국 자국을 자기가 지켜야 된다라는 이러한 방어적인 압박 논리가 그만큼 강하게 맥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수혜 국가가 한국에, 또 그 가장 큰 수혜 기업이 하나그룹이 아니겠냐. 하나오션은 그래서 조선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방산체계 쪽으로 묶어서 보고 있다라는 점이 하나오션의 이제 특별한 강점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어제 2차 전지가 또 올랐는데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올라간다 보기는 아주 빠르죠. 이제 순환매의 어떤 기술적 반등의 차원이고, 그동안에 이제 IRA 보조금의 또 철폐 이슈 등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짓눌리기도 했기 때문에 반등할 타임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 좀 막연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막연하지만 그런 가운데 뭔가 지금 상승의 어떤 빌미가 이제 하나 이슈가 생겼는데 이번에 이제 BYD 중국 업체죠.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를 2027년부터 시범 생산 라인을 설치를 하고 2030년부터는 이제 양산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BYD 하면 이제 전 세계적인 전기차에 막강한 어떤 위세를 떨치기 시작한 중국의 대표적인 브랜드다 보니까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서 어제 레이크 머티라든가 또 우리나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또 탑머티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에코프로 머티나 PNT, 그다음에 롯데 에너지 머티, 그다음에 나노신 소재, 대주전자재료는 이제 그 미국의 이 테슬라 향으로 이제 실리콘 응급제의 공급사로 상당히 앞으로 유망시 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뉴스들과 함께 이제 현대차도 이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3월부터 가동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기다가 국내에서 이제 2차 전지 산업 전시회인 인터배터리 2025를 이제 3월 3일부터 6일까지 강남구에 있는 코엑스에서 진행합니다. 이런 이슈들 가운데서 이제 물론 2차 전지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뭐 가파르게 올라오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실적은 이번에 발표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약점을 털어냈지만, 자, 그러나 이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종목인 이수 스페셜티라든가 레이크 머티가 좀 더 탄력을 보이면서 다른 이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주까지 동조화 된다 그러면 그때는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아직은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만 집중해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어제 로봇도 좀 움직였죠. 하이젠 R&M이라든가 특히 이제 원익홀딩스가 움직였는데, 원익홀딩스는 이제 메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제 빅테크의 막내격인 메타가 드디어 우리도 휴머노이드 경쟁에 뛰어들겠다 이러면서 이 지금 원익홀딩스는 자회사 원익로보틱스가 이제 메타와 함께 알레그로 핸드, 사람의 어떤 손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하는 이 알레그로 핸드의 협력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원익홀딩스 어제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일로보틱, 그리고 이제 하이젠 R&M까지 좀 움직였는데, 최근에 로봇주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40만 원대 안착 시도가 있어요. 그리고 로보티스 같은 경우가 잘 눌리고 있는데 한번 그런 쪽에 접근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좀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헬스케어 쪽에서 엔비디아가 이제 상당히 투자한 리커전 이제 파마슈티컬 한 달에 61%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올라오면서 우리나라에서 AI 신약 개발주인 온코크로스, 그다음에 신테카바이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또 이 AI 관련해서 대장주인 루닉과 뷰노 3빌리언까지 움직였는데 루닉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뭐 이 지금 영업 적자가 조금 늘어났었기 때문에 현금이 고갈되는 거 아닐까 이런 우려 때문에 조금 이제 움찔움찔하는데 증자가 아니라 이제 전환사채로 된다 그러면 문제는 크게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역시 엔비디아가 드디어 블랙웰에 이제 서버를 출하를 했어요. GB200 MVL2를 출하를 했는데 휴렛패커드 양으로 나간 거죠. 그동안에 발열 문제로 지연됐던 부분이 이제 드디어 물꼬가 트였습니다. 그래서 26일에 이제 발표하는 실적에 대해서 크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번에 엔비디아가 보유한 이제 지분이 공개가 됐는데 각 기업별로 이 지금 이제 중국의 스타트업인 이제 위라이드의 지분을 갖고 있다 해서 이 주식이 이제 급등을 했고요. 네덜란드의 이제 네비우스 그룹에 대한 지분도 보유하고 있다 해서 14%나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서브 로보틱은 이제 이번에 좀 지분을 정리했다 그래가지고 39%나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ARM의 지분을 좀 줄였다 그래가지고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가 그만큼 입김이 셉니다. 자, 엔비디아가 우리나라에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함께 소캠에 좋은 시그널을 던지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LNG 프로젝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이제 다시 한번 미국과 일본 간의 정상회담 이후에 거론이 됐는데 동성하이텍이라든가 성광밴드, 태강, 한국카본, 하나엔진 주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제 양봉이 크게 났는데 음봉 좀 끼면 하나 또 받아볼 위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LS 마린 솔루션이 어제 이제 전력망 확충법 산자위에 통과를 했어요. 특히 이제 어제 보면 이제 고준위 방패법이 통과됐습니다. 방사능 물질의 처리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컸는데 통과됨에 따라서 원전에 대한 조금 하나의 또 걸림돌도 해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역시 이제 아까 LNG 발주와 관련해서는 이제 미국이 LNG를 수출함에 따라서 75조 원대 LNG의 발주 물량이 세계 한국의 LNG선에 훈풍을 일으킬 것 같다. LNG 운반선 전 세계 750대가 돌아다니는데 750척 중에 700대 이상이 한국의 메이드 인 코리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련된 쪽 LNG와 방산까지 연결해서 조선의 훈풍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논리가 이제 확장되고 있고요. 이 오픈 AI와 바이두 간의 이제 이런 AI 경합, 바이두가 드디어 챗GPT를 잡기 위해서 어니봇 모델 라인을 이번에 공개를 했습니다. 무료로 풀고 있는데 그에 맞서서 이제 세물투먼의 이제 오픈 AI에서는 지금 관련해서 GPT-5를 몇 달 안에 내놓겠다. 그러나 무료는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그 TLB, CXL 관련주로도 부각되고 있고, 그다음에 소캠 관련주로도 부각이 되고 있다. 이 점을 좀 유의해서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조선에 대해서 SMR이 이렇게 접목되는 SMR 추진선 관련해서도 이제 이야기가 나왔죠. 두산 에너빌러티 주목해야 될 대목입니다. 미군이 이제 그 해군 준비 태세 보장법을 이제 발의를 함에 따라서 관련한 쪽에 방산 이슈가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 함종별 이제 증선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이쪽 이제 관련한 모멘텀도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가동률을 끌어올릴 태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테슬라라든가 그다음에 새로운 고객사로 오픈 AI도 들어오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아직은 이제 기대감이지만은 파운드리가 살아난다 그러면 역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와 관련된 이제 파운드리 디지털 디자인 하우스 이런 쪽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관심 섹터는 이번 주에 큰 이슈가 없으니까 이제 종목 장세는 계속 이어질 거로 보고 있는데요. 중국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항생 테크 지수 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M7 관련주들도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와 함께 동조화되고 있는 게 이제 코스닥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에 이제 AI나 반도체, 로봇, 육성책도 가동되고 있으니까 이 점을 유의하시고요. 다만 3월부터는 이제 공매도가 재개된다. 그래서 PBR이 좀 지나치게 높은 주식은 좀 자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긴 있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너무 많이 팔아가지고 공매도까지 친다 좀 무리수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많이 비워놨으니까 좀 뭐 그렇게 우려할 타임은 아니다. 공매도는 그냥
지나가는 이제 또 하나의 그냥 이슈로 끝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연기금이 31일 거래일 동안 연속 매수인데 연기금이 집중 매수하는 쪽에도 한번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관심 종목을 좀 제시를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이제 하나그룹의 독수리 삼형제, 하나오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이런 쪽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다기보다 계속 홀딩하면서 조정 시에는 뭐 접근한 전략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CXL 관련주, 소켄 관련주로 뜨고 있는 이제 네오셈이나 엑스코이나 TLB 등의 주식도 한번 관심 보시고요. AI 쪽에서는 이제 루닛이나 또 이번에 미국의 이제 지금 FDA 승인을 받은 고영의 이제 뇌수 수정 로봇, 그다음에 3빌리언과 같은 이제 신규 상장주도 한번 관심 가지시고요. 원전 쪽에서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단계 급등해서 약간 음봉 날 때는 한번 좀 매수하는 전략, S&T 에너지와 BHI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준비한 내용을 이제 좀 호흡이 가쁘게 좀 진행을 했는데 오늘도 좀 뭐 두서없이 진행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또 우리 다음 시간 준비된 시간 또 알찬 시간 준비하셨으니까 더 좋은 또 유익한 정보로 오늘 하루 좀 잘 성공 투자하실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